일반고 2등급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합격 가능한지 고민 많으시죠? 오늘은 일반고 2등급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과 우리가 꼭 살펴봐야 하는 전형, 그리고 미리 체크해야 하는 전형별 포인트까지 몰라서 놓치는 기회가 없도록 총정리해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중앙대. 중앙대 합격선을 살펴보면 교과 전형은 1등급 초중반에서 1등급 중후반, 종합 전형은 1등급 중반에서 2등급 초중반 학생들이 주로 합격하기 때문에 중앙대에서 2등급 학생들이 살펴봐야 하는 전형은 종합 전형이고요. 우리가 중앙대 종합 전형에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두 가지. 첫 번째, 일반고 2등급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과 준비 방법부터 살펴봅시다. 중앙대는요, 융합형 인재, 탐구형 인재, 그리고 올해 신설된 성장형 인재, 이렇게 총 3개의 전형을 운영하는데 일반고 2등급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은 융합형 인재와 성장형 인재 전형입니다. 융합형 인재 전형부터 살펴보면 일반고 자공고 합격 비율은 83%로 탐구형 인재 전형 47.8%와 비교하면 확실히 일반고 학생들이 융합형 인재에 많이 합격합니다. 이렇게 융합형 인재 전형에 일반고 학생들이 탐구형 인재 대비 많이 합격하는 이유는 서류평가 방법 때문입니다. 융합형 인재 전형은 탐구형 인재와 달리 학업 역량을 50% 평가하고요. 이때 학업 성취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다 보니 내신이 높은 학생한테 유리한 구조여서 내신 확보가 상대적으로 쉬운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것이죠. 그러면 이 융합형 인재 전형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 내신을 1순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융합형 인재는 내신 높은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인데 2등급 대 학생들은 이 중앙대 종합전형 경쟁자 대비 내신 경쟁력이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 생기부를 뒤집을래요? 하지 말고 내신을 1순위로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융합형 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이 전반적으로 감소해 입결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경영학부나 기계공학부처럼 모집 인원 감소폭이 큰 곳은요, 입결 상승폭 역시 상대적으로 클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입결에 맞춰 내신 올리지 말고요, 내가 지원할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 감소폭을 고려해 입결보다 더 올려주세요. 유리한 전형 두 번째, 성장형 인재 전형입니다. 성장형 인재는 올해 신설된 전형으로 과거 일반고 자공고 합격 비율 데이터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반고 2등급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소개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먼저 서류평가 방법입니다. 성장형 인재 서류평가 방법의 경우 융합형 인재와 동일하게 학업 역량을 50%로 평가하고 있어 일반고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고요. 여기 두 번째, 3학력의 높은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3학력의 최저는 유사라인 대학교의 교과 종합전형을 통틀어 가장 높은 최저인데, 이렇게 높은 최저가 설정되어 있으면 내신 생기부가 좋아도 최저 때문에 지원을 꺼리거나 지원했지만 최저 때문에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어 입결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3학력의 최저 충족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요, 중앙대 종합전형 경쟁자 대비 부족한 내신 경쟁력을 보완할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고 2등급 학생들이 뭘 준비해야 하냐? 당연히 3학력의 높은 최저 충족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겠습니다. 성장 인재 전형은요, 이 높은 최저 덕분에 융합형 인재보다 낮은 내신을 커버하기 좋은 전형이라 2등급 학생들에겐 좋은 기회인 것인데, 이 기회는 결국 최저를 맞춰야 얻을 수 있는 만큼 최저 대비 철저히 해주시는 거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앙대 종합전형 첫 번째 포인트, 일반고 2등급에게 유리한 전형과 준비 방법 알아봤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탐구형 인재 전형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놓치는 기회입니다. 탐구형 인재 전형은 정말 많은 분들이 특목 자사를 위한 전형이며 일반고 합격이 불가능한 전형이다 라고 오해하고 계시는 전형입니다. 심지어 이 때문에 지원조차 아예 고려하지 않아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매년 있는 전형이기도 하죠. 팩트를 살펴보면요, 탐구형 인재 전형은 특목 자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이지 일반고를 뽑지 않는 전형이 아닙니다. 실제로 탐구형 인재 전형의 합격자의 47.8%가 일반고 자공고입니다. 탐구형 인재 전형의 서류평가 방법을 살펴보면 진로 역량을 50% 평가하고요, 이때 전공계열 관련 교과목 이수와 전공계열 관련 교과목 성취도가 핵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특목자사고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이지만 일반고에서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을 활용해 전공 계열 관련 교과목을 다수 이수했고, 전공 계열 관련 교과목 성취도가 대다수 1등급이라면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내신이 낮아서 융합형도 못 쓰고 최저도 어려울 것 같아 성장형도 못 쓸 것 같다고 중앙대 지원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전공 계열 관련 교과목 이수와 성취도 측면에 강점이 있는지 꼭 체크해서 탐구형이 특목자사만 뽑는다는 오해로 놓치는 기회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경희대입니다. 합격선을 살펴보면요, 교과 전형은 1등급 중반에서 1등급 후반, 종합 전형은 1등급 중반에서 2등급 초중반의 학생들이 주로 합격합니다. 그러니 경희대에서 2등급 학생들이 살펴봐야 하는 전형은 종합 전형입니다. 경희대 종합 전형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하나, 자유전공학부의 준비 방법입니다. 경희대 종합 전형은 면접 30%를 반영하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 한 개 전형으로 운영해 중앙대처럼 전형별 특징이나 차이로 인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유전공학부와 일반학과의 서류평가 방법이 다르다 보니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자유전공학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자주 질문 주시곤 하는데 하던 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경희대 자전과 일반학과 서류평가 방법은 자기주도 역량과 진로 역량으로 구분되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공 계열과 자기주도라는 용어 차이일 뿐 실제 평가 포인트 자체는 교과에서 노력, 교과 성취도, 전공 탐색 활동과 경험으로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학생들 자전에 맞게 따로 더 준비해야 할까? 불안함에 더 많은 시간 안 쓰셔도 됩니다. 자전은요, 마지막 수시원서 고를 때 나에게 더 유리한 모집 단위를 찾는 과정에 내가 원래 준비하던 전공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선택지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한국외대입니다. 한국외대 합격선을 살펴보면 교과 전형은 1등급 중반에서 1등급 후반, 종합 전형은 1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초중반 학생들이 주로 합격하기 때문에 한국외대에서 2등급 학생들이 살펴봐야 하는 전형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입니다. 2등급 학생들은 교과 전형 합격선이 안 들어오는데 갑자기 무슨 교과 전형이냐? 바로 교과 전형부터 한번 얘기해보면요, 외대 교과 전형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독특한 교과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외대 교과 전형은요, 등급만 반영하는 다른 대학들과 다르게 등급 환산 점수와 원점수 환산 점수 중 상위값을 적용하고 있어 등급이 낮더라도요, 원점수가 높으면 높은 환산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국어에서 90점 맞았는데 등급은 3등급이다? 외대 교과 전형에서는 1등급과 동일한 1000점으로 환산되는 것이죠. 이런 특징 때문에요, 내가 2등급 되더라도 원점수가 90점 이상인 과목이 많다면 외대 교과 전형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 2등급이라고 외대 교과 전형 고려조차 안 하지 마시고 꼭 환산 점수까지 계산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종합전형으로 넘어가면 종합전형은 서류형과 면접형 중 면접형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2등급 대 학생들은 경쟁자 대비 내신 성적이 낮기에 약점이 내신이 포함되는 학업 역량 평가 비율이 낮고 낮은 내신을 보완할 면접이 유사라인 대학 중 가장 높은 50%가 반영되는 면접형을 노리는 것이 더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 2등급 학생들은 남은 기간 동안 면접형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평가하는 진로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전공계열 관련 교과목 이수와 성취도,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을 최대치로 챙겨주세요. 네 번째, 서울시립대입니다. 서울시립대 합격선을 살펴보면요, 교과 전형은 1등급 중반에서 1등급 후반, 종합 전형은 1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중반 학생들이 주로 합격하기 때문에 2등급 학생들이 살펴봐야 하는 전형은 종합 전형이고요. 시립대 종합 전형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높은 면접 비율로 인한 기회입니다. 시립대는 대부분의 모집 단위를 면접형으로 선발하는데 면접형의 면접 비율이 50%로 유사라인 대학 중 외대와 같이 가장 높아 면접에 강점이 있다면 부족한 내신 생기부를 보완할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 경영학부는 서류형으로만 선발합니다. 경영학부 준비한 친구들 많을 텐데 면접을 보완 기회로 활용할 수 없는 만큼 남은 기간 내신 생기부 경쟁력 강화에 더욱 집중해 주세요. 다섯 번째,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 합격선을 살펴보면 교과 전형은 1등급 초중반에서 1등급 중후반까지, 종합 전형은 1등급 중반에서 2등급 초중반까지 주로 합격하기 때문에 우리 2등급 학생들이 살펴봐야 하는 전형은 종합 전형이고요. 이대는 미래인재 서류형과 미래인재 면접형 두 개의 종합 전형을 운영하는데 2등급 학생들은 두 전형을 모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화여대 종합 전형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래인재 서류형은 최저만 믿고 지원하면 안 됩니다. 이대 미래인재 서류형엔 2합5의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2합5라는 최저는요, 이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난이도가 아닙니다. 경쟁자 대비 내신 경쟁력이 낮은 우리 2등급 학생들이 이 최저만 믿고 지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약점인 내신 최대한 보완하고 생기부 경쟁력도 함께 최대치로 강화해야 합니다. 이대 종합전형 두 번째 포인트, 미래인재 면접형은요, 지원할 모집 단위를 선발하는지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미래인재 면접형에서 선발하는 모집 단위는 31개로 미래인재 서류형의 58개 대비 적은 모집 단위를 선발합니다. 내가 지원하고 싶은 모집 단위를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면접형 지원을 고려 중이라면요, 미리미리 체크해주세요. 6번째, 건국대입니다. 건국대 합격선을 살펴보면 교과전형은 1등급 중반에서 1등급 후반, 종합전형은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중후반 학생들이 주로 합격하기 때문에 2등급 학생들이 살펴봐야 하는 전형은 종합전형입니다. 건국대 종합전형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자유전공학부의 낮은 학업 역량 평가 비율입니다. 건대자전은 종합전형 모집 인원 총 903명 중 약 20%인 183명을 선발하는 거대 모집단이고 입결이 다른 학과들 대비 상대적으로 낮아서 건대 지원을 고려 중인 학생들에게는 특히 관심이 많은 모집단입니다. 근데 이 자전은요, 건대 다른 학과들 대비 내신을 포함하는 학업 역량 평가 비중이 20%로 낮아 생기부나 고교 수준 같은 내신 외의 요소가 더욱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신이 낮은 학생들이 내신 외의 요소를 통해 뒤집기가 다른 학과 대비 상대적으로 좋은 모집단입니다. 건대 종합전형 경쟁자들 대비 통상 내신 경쟁력이 낮은 2등급 중반에서 중후반 학생들은 이 내신의 요소, 충분한 강점이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해본 후에 자전을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요, 건대 종합전형 경쟁자들 대비 통상 내신 경쟁력이 있는 2등급 초반에서 초중반 학생들은 내신 외 요소들로 오히려 뒤집힐 변수가 다른 학과 대비 크기 때문에 단순히 내신이 훨씬 높다고 지원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7번째, 동국대입니다. 동국대 합격선을 살펴보면 교과전형은 1등급 중반에서 2등급 초중반, 종합전형은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중후반 학생들이 주로 합격하기 때문에 2등급 학생들은 교과, 종합전형을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과전형부터 알아보면 동국대 교과전형에서 우리가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 교과전형에서 자주 하는 오해입니다. 동국대 교과전형은 학생부 교과 70%와 서류종합평가 30%를 평가하고요. 이때 학생부 교과 70%는 반영교과 중 석차 등급 상위 10과목만 반영합니다. 극단적으로 상위 10과목만 1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9등급이어도 동국대식으로는 1등급이 되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께서 이 상위 10과목 등급만 보고 나도 충분히 합격하지 않을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위 10과목 등급을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70%는 변별력이 대단히 적습니다. 실제 10과목 다 1등급인 학생은 700점 만점인데 1등급 하나 없이 10과목 다 2등급인 학생은 699.3점으로 700점 만점에 단 1점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위 10과목 등급만 보고 섣불리 지원을 결정하면 안 되겠죠. 결국 동국대 교과전형의 핵심은요, 학생부 교과 70%가 아닌 30%를 반영하는 서류종합평가입니다. 그럼 서류종합평가는 어떻게 해야 좋은 평가를 받냐? 첫째, 국수형 중심으로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만큼 국어, 수학, 영어 성적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고요. 둘째, 전공계열 관련 교과목 이수와 성취도를 보기 때문에 지원할 모집 단위에 맞는 교과목 이수와 해당 과목 성적을 잘 챙겨야겠습니다. 자, 다음 종합전형인 두드림 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은 대부분 모집 단위의 1단계 합격자 배수가 줄어 1단계 합격 문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체크해주세요. 특히 내신이 경쟁자 대비 약점인 2등급 중반에서 후반 학생들은요, 높아진 1단계 합격 문턱의 영향을 2등급 초반에서 초중반 학생들 대비 크게 받을 수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내신, 생기부 모두 경쟁력을 더욱 높여주셔야 합니다. 8번째, 홍익대입니다. 홍익대 합격선을 살펴보면 교과전형은 1등급 중반에서 2등급 초반, 종합전형은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중후반의 학생들이 주로 합격하기 때문에 2등급 학생들은 교과, 종합전형을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과전형부터 살펴보면요, 홍익대 교과전형에서 우리가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입결 상승을 고려한 내신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홍대 교과전형은 작년까지 3합8의 높은 최저를 설정하고 있어 최저 강점을 활용해 낮은 내신을 보완할 기회로 활용을 했지만 올해 최저가 완화가 되며 입결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홍대 교과는 건동홍숙 중 유일한 내신 100% 전형으로 상대적으로 내신 자체가 합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입결 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내신 대비가 더욱 중요한 만큼 2등급 대학생들은 남은 기간 내신을 2등급 극초반에서 가능하면 1등급 진입까지를 목표로 내신 최대한 올려주세요. 다음 종합전형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의 체크 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결 상승을 고려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홍대 종합전형은 유사라인 중 유일한 최저 있는 종합전형이고, 이 최저가 3합할로 높게 설정돼 있어 최저에 강한 학생들이 낮은 내신과 생기부를 보완할 기회로 활용했지만, 이 교과전형과 마찬가지로 종합전형도 올해 최저가 2합5로 완화가 되어 입결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홍대 종합전형 지원을 고려 중인 우리 2등급대 학생들은요, 입결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내신은 2등급 중반 이내에는 들게 대비해 주시고요, 종합전형인 만큼 생기부 경쟁력도 최대치로 강화해 주세요. 마지막 숙명여대입니다. 숙명여대 합격선을 살펴보면요, 교과전형은 1등급 중후반에서 2등급 초중반, 종합전형은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중후반의 학생들이 주로 합격해 2등급 학생들은 교과, 종합전형을 모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교과전형부터 살펴보면 숙대 교과전형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 첫 번째는 최저학력 기준의 폐지입니다. 숙대 교과전형은 올해 기존에 있던 2합 6의 최저를 폐지했습니다. 최저가 폐지되면 내신은 높은데 최저를 못 맞춰 불합격할 학생들이 합격하며 통상 입결이 상승하게 되는 만큼 올해 숙대 교과전형 지원을 고려 중인 학생들은 과거 대비 입결이 오를 수 있음을 알고 내신 더 올려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서류평가의 신설입니다. 숙대 교과전형엔 올해 서류평가 30%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젠 단순히 내신만 좋다고 합격하는 것이 아닌 만큼 전공계열 관련 교과목 이수 현황과 성취도, 출결 상황과 같은 서류평가 포인트도 미리미리 대비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종합전형 숙명인재 면접형입니다. 종합전형의 체크 포인트는 내신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오해입니다. 숙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방법을 살펴보면 통상 내신을 평가하는 학업 역량이 없다 보니 일부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내신 안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로 역량에서 진로 관련 교과목 이수 과정과 성취를, 탐구 역량에서 기본적인 학업 수학 역량을 평가하기 때문에 내신을 안 본다는 오해로 내신 대비에 소홀하거나 내 내신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지원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2등급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대학과 눈여겨볼 전형과 기본적인 체크 포인트까지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2등급 때 전형 정리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저장해 두셨다 필요하실 때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막막한 입시 같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